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정치권에서 극단적 대결 구도가 펼쳐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반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상생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동학민족통일회 노태구 상임의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정년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70대 후반이고, 저는 대학생 때부터 그 천도 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인내천, 자인여천, 우리가 동학, 천도교인념으로 민족의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수 생활도 하고, 네. 지금도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천도교 그리고 종교계에서 이제 큰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이 시간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의장님은 어떻게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연배로 보나 여러 가지로 전공을 정치학의 전공입니다만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마침 우리 천도교의 그 독실한 교인 가운데 그 김용희 우리 교수님이 동학학회도 이끌면서 대외적으로 동학 그 천도교를 이제 대표하고 있는데, 이분이 천도교 내부에서는 그 한울연대라고 기후 환경 기후 변화 예.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아주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 사회 실현이라고 하는 조금은 좀 이렇게 사회과학적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정치 운동 하고 관련이 있다고 싶어가지고, 마침 제가 천도교의 그 대북 그 전위 단체인 동민회 동학민족 통일에 제가 상임위장을 맡고 있어서 그래서 저를 이쪽에 소개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천도교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천도교 한울연대가 있는데 이곳에 김용희 교수님 또 소개로 이 운동에 또 동참을 하게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동학민족통일회야말로 우리 민족의 미래와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상임의장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어떤 부분에서 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우리가 6.25 그 민족 그 상잔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도 우리가 냉전 논리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공 우익 보수 정권들이 미국의 그런 그 힘으로 그 영향력으로 그런 보수 정권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러나 우리 민중들의 그런 시민의식, 그 민족 우리가 자결 이런 의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민주화를 살구 혁명으로부터 그래야 DJ 정권 또 MH 정권 우리가 그 참여 정부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민 이런 문재인 정부까지 쭉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그 민주화가 좀 이렇게 정착이 되는가 했더만은 예.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습니다. 이 통일 이런 거 우리의 평화 통일 이런 그 민족주의 운동 이 자체를 반개북 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지금 치부하는 이런 새로운 그 정부가 출연해서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걱정이 떠시는 사람들 하여금 아주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우리 지금 진영 논리 극복 상생사의 실현의 나는 주요 이런 그 문제의식, 당면 과제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냉전 논리가 우리 사회에 그 참 아직도 이렇게 작동하고 있으면서 여야가 철저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반반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함께 살아야 하고 또 미래를 같이 열어가야 하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치권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좀 네네. 점점 편가르고 적대심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우리가 냉전 의식, 이 냉전 논리를 어떻게 하든지 일련의 우리가 민주화 이런 운동 과정을 통해서 극복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네. 진행 놓고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신냉전으로 네. 이렇게 이제 한반도 문제를 두고는 더욱더 남북 관계를 두고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 이런 관계로까지 전쟁이 뭐 일어나도 하나도 우리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분위기로까지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원인이 이제 무엇일까? 저는 제가 이제 천도교 전위단체 동민회 동학민족 통일회를 하면서 이 우리가 해방 전후사 인식을 두고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또 우리가 독립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미국의 힘으로 하여 다시 미군의 우리가 이런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그 신제국주의 이런 그 냉전 미소 이렇게 민족의식으로 평화 공존이 정착되지 못하고 냉전 논리로 전쟁 분위기로 이렇게 계속된 것은 역시 우리가 이런 그 민족 자결주의 의식과 그 세력이 부족한 데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이제 동민회 그 이제 상임위장을 맡은 것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민족 문제는 민족 스스로 이렇게 그 자주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냉전 의식은 제한하고 우리가 민족 의식 이런 그 한국 민족주의로 인재천이나 우리가 이런 그 홍익 인간 이런 인간 생명 존중 사상에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그런 가치 기반을 둔 이런 그 우리가 민족주의, 한국적인 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이런 그 우리가 평화 교육, 평화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운동을 동민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역사에서 이어지고 있는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신 또 그런 어떤 문화 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좀 정치를 바라보고 지지를 보내야 할지 우리 국민들께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DJ 김대중 우리 대통령께서 참 지역적으로 어렵게 그 호남에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소위된 준비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을 저는 그 자처할 수 있는 그런 그 경륜과 그런 능력, 전문성까지도 가졌다고 봐서 큰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정권 문민 참여 정부가 10년 이상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런 그 보수 냉전 논리가 이렇게 한반도에 이렇게 지금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됐노. 네. 그래서 나는 DJ 당시부터 이분이 이제 남북 대화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는데 저는 우리 김정일
북한 지도자와 더불어 우리가 그 노벨 평화상을 함께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군축도 해가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남북이 한 이상적으로 세계사 쪽으로 우리가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는 더 깊이 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노벨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거절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 남북이 이렇게 100만, 200만 대군이 서로 대치 상태인데 이거 다 우리가 정예와 과학군대를 한 30만씩으로 다 줄이면서 우리가 이런 그 평화공존, 통일은 우리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오해가 있다고 봐서 일국 양제로 뒤로 미루고 적어도 우리가 양 체제를 평화공존으로 전제하면서 선의의 우리가 체제 경쟁을 하면서 자본주의 장점을 살리고 또 사회주의도 지금 뭐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제대로 이 실력 발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우리 이상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한번 해보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민 자본주의, 빈익빈, 부익분 그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다 한반도가 이 전쟁, 냉전 논리의 관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피하 공존으로 가면서 양 체제가 세계사 쪽으로 또 한번 그 보여줄 수 있는 한반도에서 제3의 뭔가 그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영구 평화론, 영구 평화, 그런 평화 사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좀 발휘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DJ 집권부터 남북 대화는 꾸준히 이렇게 뭐 햇볕 정책 그 표현도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그 민족주의 이런 그 우리 민족 하나라고 하는 이런 그 동포 중심의 정책을 대북 정책을 펴가면서도 한편 우리가 그 남한 내부로는 우리 민족의 그 냉전 의식을 불식할 수 있는 오늘 20세기, 21세기에 걸맞는 오늘 우리가 독립 민족국가 시대에 걸맞는 이런 그 시민의식, 민주주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가 독일의 그 우리 68 문화 그런 정신운동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우리가 시민의식 교육과 한편 통일만이 평화 통일만이 우리가 민족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의식 교육, 한국 민족주의 교육을 저는 철저히 적어도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정권이 다릅니다만은 그 새마을 교육, 새마을 정신 교육을 제가 신임 교수로 들어가니 그 일주일씩 교육 훈련 장소에 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네. 일주일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일 교육을, 정신 교육을 그런 통일 민주화 그런 통일 교육을 나는 다른 차원에서 그런 의식 교육을 우리 DJ 선생 때부터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그걸 대를 이어서 박정희는 그걸 18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박정희는 18년 했지만은 그 연장선상에서 또 후진들이 노태우 때까지 정권이 연장되던 이 배경은 다 우리 정신교육, 이념교육, 이 이데올로기 교육이 수반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DJ부터 그런 우리가 통일교육을 시민의식 교육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문재인 이런 정부에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운동을 해왔다면 이렇게 정권이 아무리 우익 이렇게 파쇼 정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운동을 우리 정치권에 지금이라도 우리 이제 뜻을 가진 그야말로 우리가 애국 애족하는 그런 우리가 직업 정치가가 있다면은 이들에게 제가 당부를 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부터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야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어떤 이념 교육, 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또 21세기에 걸맞게 무조건 자본주의는 좋고 무조건 공산주의는 잘못됐고 그렇다기보다도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이념과 사상 교육을 해서 연정법적으로 양체의 장점을 잘 살리는 인간 예. 중심 그런 통일 정치 철학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평화 공존을 이루어갈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자, 그게 그렇다면 제가 천도 교인이지만 인내천, 사인여천 사상에 그거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이 바로 그게 다 한국 민족주의의 통일 어떤 그 사상의 정신적 그 이념에 아주 그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그 전통 사상들. 예, 그러니까 나만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하는 정신으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는데요.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통합으로 이끄는 것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천도 교인입니다만은 천도 교인들의 그 실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민족 종교 종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3.1 독립운동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동학혁명운동에서부터 그 역사 전통이 너무 이렇게 반외세, 반봉건 이렇게 이제 척양척외 이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이 땅에 이 우리 금수강산의 이런 민주주의, 홍익사상이 인내천 사상의 뿌리를 내렸으니 이들이 주역이 돼서 세계사적인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그 민족 국가를 세워서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함께 공존 또 끌어가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들 운동가들은 무참히 희생되고 또 후손들까지도 연자제니 뭐니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은 그 300만 천도 교인들이 우리 민족 동학 교도들이 다 떠나가고 교세가 약화되어 가지고 참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은 상황이 제국주의 시대였고 또 우리가 천주교 내부로는 이게 독립운동은 우리가 민족 스스로 자주적으로 이루어내야 된다. 이래 3.1 우리가 재헌운동 이런 운동도 벌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동학 세력, 민족 이런 그 자주 자치 세력이 힘이 약한 것을 두고 다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냉전 논리 지금 이제 70년 정전 70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제 냉전 논리는 가고 이제 평화 공존의 국제 정치는 그런 시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그런 민족 그 전통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민족 문제는 민족 의식에 입각해서 이제 개국 의식이 이제 지나갔고 냉전 논리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민족주의 이런 전통적인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그 인간 중심의 이런 가치, 홍익, 사인여천 이런 그 정신에 입각해서 네. 늦었지만은 가장 늦은 지금 통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반도의 현실이. 네. 그러나 네. 늦은 것을 두고 세계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멋진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존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 경험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장점만 살려서 이 구동존의식 접근을 해가지고 늦은 통일이지만은 세계사의 한국 민족주의가 건재함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통일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3.1 운동도 우리가 천도교가 중심이 되면서 타 종단과 연대를 해서 3.1 운동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지금 동학의 전위단체인 우리가 동민회 민족 통일회가 바로 그런 민족주의 그런 평화 통일 운동을 전개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내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어느 때보다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 사회가 아주 절실한 요즘인데요. 내일 이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모일 예정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어떻게 좀 됩니까, 일정이? 이제 우리 시민단체 이런 민족 운동 단체들이 탑골 공원에서 다 모여가지고 저쪽에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 앞까지 우리가 도보 행진을 하면서 8.15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러나 8.15의 정신은 이 시대의 바로 통일운동입니다. 네. 일제시대의 역사식이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통일운동이죠. 이 통일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게 지행일치 형식적으로 행사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걸 구체적으로 정전 70년을 지냈으면은 지금쯤은 우리 동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실천하는 지도자, 정당, 단체들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런 우리가 논의를 내일 우리가 그 도보 행진을 하면서 좀 심사숙고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자,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이 오늘날의 통일운동이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국민들이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운동, 이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운동에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동학민족통일회 노태구 상임의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